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이사이신 저희 송상건 이사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같이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이 자리에 꿋꿋이 나와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에서 존경하는 육군사관학교의 대선배이신 윤항중 장군님과 실천하는 애국 장군님들을 모시고 활동하고 있는 송상건이라고 합니다. 웰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한번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피할 수 없다면 라고 말을 하면 따라서 즐겨라! 라고 해주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다면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을 즐기십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번 미국 방문 중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는 어줍지 않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역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어줍지 않은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좀 얕보게 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 보여주신 윤 대통령님의 유창한 영어는 너무 멋졌습니다. 거기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팝송은 또 어땠습니까?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받고 서로 사진 찍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외교란 이런 것입니다. 야, 이 사람 멋진 사람이구나. 한국에 이렇게 멋진 유능한 대통령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십억, 수백억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동질감과 동지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미 동맹인 것입니다. 일본은 또 어땠습니까? 일본 가서 통큰 외교했습니다. 야, 니네 힘들지? 우리가 끝까지 해줄게. 우리가 하니까 니네들은 따라와. 미래를 향해 우리 가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멋지다. 한국에 이렇게 멋진 대통령이 있다니. 그래서 바로 나머지 반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셔틀 외교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대통령이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저질스러운 단어로 혐오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돈봉투당, 역사 왜곡당, 추악한 포르노당, 거짓말당, 이런 작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작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트시켜야 되고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뻔뻔스러운 짓을 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의 행동 전위대인 민노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민노총과 같은 행동대원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을 때 소련군이 제일 먼저 북한에 들어와서 한 것이 화폐개혁이었습니다. 소련군의 군표로 바꿔가지고 조선에 그동안 쓰던 화폐는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46년 3월까지 토지 개혁을 실시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 단독 1인 체제의 국가적인 형태를 이미 걔네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화폐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이가 정판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공산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자기네들 멋대로 찍어댔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화폐 개혁을 해서 쓰지 않는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거를 남한에다 뿌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경에 남아있는 조선 총독부의 화폐를 끌고 와서 남한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벌어졌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60배나 폭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러지 않아도 사회주의 사상이 85%나 있던 사람들이 미군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바로 박헌영이가 신전술이라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총파업에 나섰던 것입니다. 박헌영이는 정파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북으로 올라가니까 이미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김일성이는 완전히 북한을 통일시키고 자기가 우두머리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일으켜야 되겠구나 해서 남한에다가 남로당 자기 부하들한테 신전술로 투쟁을 하라, 그리고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민노총의 전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그 다음에 조선민주애국천령동맹, 애국여성동맹, 애국학생연맹, 이 단체들로 다시 조직을 꾸리고 그 단체들로 총파업 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6월 달서부터 거리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적기가를 불러대면서 파업을 하자, 몰아내자, 미군 몰아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총파업을 시작했고, 10월 달에 바로 그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대구 폭동인 것입니다. 10월 대구 폭동 때 도립병원에 있는 도립병원까지 투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니까 경찰들이 이거 참 이 파업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오니까 막아야겠다, 미 군정에서도 그때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경찰, 우리 젊은 아들, 딸, 동생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향해서 그때 대구에서도 밀어붙였던 겁니다. 갑자기 이 친구들이 수만 명이 자기네들한테 달려오니까 발포하는 과정에서 연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시체파리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마침 3월 달에 콜레라가 발생을 했었고, 그 도립병원에는 콜레라로 인한 시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포르말린으로 뒤덮여 있던 시체를 밤새 물로 닦아내고, 지금 말하자면 그 천주교의 사제단 같은 신부복을 입고 그 당시에는 검은 옷 대신에 하얀 가운이죠. 하얀 가운에다가 하얀 마스크를 쓰고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준비한 시체를 들고
노총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사람들은 따라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부터 대치했을 때 뭔가 협상이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하는 척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쇼가 끝나자마자 그 중에 한 명이 야! 저 경찰들 물리치자! 하고 돌진을 해가지고 경찰의 무기고를 털고, 그때 털은 대검과 총으로 우리 경찰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무기는 낫, 대검, 도끼, 몽둥이, 총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경찰서장의 눈을 뽑았습니다.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가족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몽둥이로 사정없이 팼습니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머리를 돌로 이겼습니다. 그 경찰 가족들과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때 유격대들을 조집해가지고 100명 단위로 해가지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학살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전기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차 뒤에다가 끌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광장에 몰아놓고 몽둥이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어떤 곳에서는 가족들을 한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불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3살 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경찰의 부인을, 아기와 함께 그 부인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구 폭동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증원대 나온 경찰과 그때 서울 쪽에서도 나오는 청년들로 우익 청년들이 겨우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검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김달삼이라는 녀석이 제주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 도망을 가서 그 다음 해인 48년도 4월 3일, 이미 그 4월 3일 전에 들어와서 파업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월 3일 새벽 2시에 경찰서 12곳을 동시에 습격해서 대구에서 벌어졌던 것 같이 똑같은 형태의 학살극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의 언론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항쟁으로 나옵니다. 항쟁으로. 이것이 바로 증오를 심어주는 저 공산당의 전술이고, 이 원봉투당, 민주당, 빨갱이당의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헐모르는 학생들에게, 감성적인 보통 젊은이들에게 잔악한 증오심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사랑을 심어줄 겁니다. 남들한테 배려해라, 존중하라.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군을 증오하게 만들고 경찰을 증오하게 만들고 오로지 공산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떠들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삶은 소대가리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아직까지도 단 한 구석도 변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우리가 뽑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 대통령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힘을 실어줍시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만세!